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예계의 이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가장 화목한 가족의 대명사로 불렸던 한 가문의 몰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수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이들의 이미지는 지금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부부의 이혼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진 외도와 방관, 그리고 한 여성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던 잔혹한 정황들이 드러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서범 씨의 전 며느리 A씨가 던진 5번째 폭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절규했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외도를 저지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감싸기 위해 며느리를 정신적 이상자로 몰아쓴 시부모. 이것이 과연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봐왔던 그 유쾌한 가족의 실체였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며느리 A씨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난 600일간의 지옥 같은 기록과 그 배후에 숨겨진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예계에서 가족 예능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사생활을 공개하며 친근함을 얻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지만 그 이면에 도덕적 결함이 발견되는 순간 대중의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그동안 여러 방송을 통해 티격태격하면서도 끈끈한 가족애를 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쌓아온 금슬, 좋은 부부 자상한 부모라는 성벽은 아들 홍석준 씨의 외도 의혹과 그 이후의 대처 과정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며느리 A씨는 이미 4차례의 폭로를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와 시댁의 냉대를 호소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5차 폭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구체적이고도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부모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피해자인 며느리를 오히려 가해자나 정신질환자로 취급하며 입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모든 일이 한 생명이 잉태된 고귀한 순간에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결혼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아이를 가진 며느리에게 돌아온 것은 남편의 따뜻한 보살핌이 아니라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은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겪어야 했던 수치심과 고통을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은 아들의 잘못을 꾸짖고 며느리를 보듬는 대신 조직적으로 며느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쓰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이것이 며느리가 말하는 미친 사람 만들기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저변에 깔린 뒤틀린 가족 이기주의와 연예계의 권력관계를 철저히 분석할 것입니다. 왜 며느리는 그토록 힘겨운 싸움을 멈추지 못하고 5번이나 폭로의 길을 택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토록 당당했던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왜 지금 침묵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그 이면의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드러내겠습니다. 가장 축복받아야 할 순간이 가장 처참한 비극으로 변했을 때 한 인간이 느끼는 절망은 감히 짐작조차 하기 힘듭니다. 홍서범 씨의 전 며느리 A씨에게 2024년은 그런 해였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찾아온 새 생명의 소식은 온 가족에 경사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찰나였고 곧이어 마주한 진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던 남편 홍석준 씨는 임신 중인 아내를 보살피기는커녕 같은 학교의 동료 교사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도 인정된 명백한 부정행위였습니다. A씨가 처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계기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순간들이 깨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은 학교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핑계로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학교 교실과 교무실, 그리고 퇴근 후에 은밀한 만남 속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제보에 따르면 홍석준 씨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 중에도 불륜 상대인 C씨와 함께 자취를 감추곤 했으며 심지어 제자들이 이들의 부적절한 기류를 먼저 눈치챌 정도였다고 합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학교라는 신성한 공간에서조차 자신들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더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입덧과 몸조리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적나라한 대화와 사진들을 보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나 태어날 아이에 대한 책임감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상대 여성과의 애정 행각과 아내를 기만하는 비아냥만이 가득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홀로 병원을 다니며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던 그 시간에 남편은 다른 여성과 여행을 계획하고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A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해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더 잔인했던 것은 남편 홍석준 씨의 태도였습니다. 외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그는 진심 어린 사죄 대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임신 중 예민해진 아내의 성격을 탓하며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아내가 증거를 제시하며 따져 물을 때마다 그는 숨이 막힌다며 집을 나갔고 결국 임신한 아내를 차가운 거실에 홀로 남겨둔 채 별거를 강행했습니다. 이것이 한때 연예계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던 부부의 짧은 결혼 생활 끝에 남은 잔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임신한 아내를 두고 불륜을 저지르는 행위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특히나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공인 가문의 자제로서 이러한 행실은 그 자체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더 큰 상처는 바로 그 뒤를 덮친 시댁 식구들의 싸늘한 시선과 조직적인 압박이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A씨에게 시월드는 안식처가 아닌 거대한 벽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이토록 잔인하게 들린 적이 있었을까요? 남편의 외도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 앞에 무너진 며느리 A씨가 마지막으로 기댔던 곳은 그래도 어른이었던 시부모 홍서범 조갑경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절박한 호소에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차가운 외면과 조직적인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A씨는 이번 5차 폭로를 통해 당시 시댁에서 겪었던 지옥 같은 상황을 미친 사람 만들기라는 한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아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피해자인 며느리를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몰아세웠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며느리 A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가 남편의 외도 증거를 제시하며 고통을 호소했을 때 시부모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가 임신 후유증으로 인해 과대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임신해서 예민해진 걸 가지고 왜 우리 아들을 범죄자 취급하느냐는 식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며느리의 노력은 시댁 식구들의 비웃음 섞인 조롱 속에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는 대중 앞에서는 누구보다 유쾌하고 정의로운 척했지만 집안 문이 닫히는 순간 아들의 외도를 한낱 해프닝으로 치부하며 며느리의 입을 막는데 급급했습니다. 더욱이 A씨를 절망케 한 것은 시부모의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방송에서는 손주에 대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노래하면서도 실제로는 임신한 며느리가 스트레스로 인해 하혈하며 쓰러져도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이 사건을 외부나 언론에 알릴까봐 전전긍긍하며 만약 일이 커지면 네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식의 유무형의 협박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조 갈등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유명인 가족이 약자인 개인을 어떻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며느리는 고백합니다. 당시 자신이 정말 미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의심하게 될 정도로 시댁의 압박이 심했다고 말이죠. 시부모는 아들 홍석준 씨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며느리에게는 완벽한 피해자다움을 강요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감정을 표출하면 정신병자로 몰았고 조용히 있으면 문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601이라는 시간 동안 A씨는 거대한 연예인 가문의 성벽 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대중에게 웃음을 팔며 사랑받았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그 밝은 미소 뒤에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림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며느리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그들의 가면을 이제는 전 국민 앞에서 벗기겠다고 말입니다. 진실은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며느리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5년 9월 1심 재판부는 남편 홍석준 씨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그에게 혼인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홍석준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함께 태어난 아이를 위한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며느리 A씨가 그동안 주장해온 피해가 결코 환상이나 오해가 아니었음을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의 상황은 더욱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로 판결받은 홍석준 씨는 사죄와 반성 대신 뻔뻔한 항소를 선택했습니다.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외도로 인해 한 여성의 삶과 갓 태어난 아이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는 비겁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공분을 사는 대목은 양육비 지급 문제입니다. 법적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홍석준 씨는 항소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약 18개월간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기저귀값, 분유값조차 외면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대중은 깊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A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이라는 배경 아래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온 그가 정작 자신이 책임져야 할 혈육에게는 그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말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법 뒤에 숨으려는 그들의 태도가 자신을 2번 죽이는 것이라고요. 심지어 홍석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조차 며느리 A씨의 성격 결함이나 의부증 등을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며느리가 폭로한 미친 사람 만들기의 법정 버전이었던 셈입니다. 겉으로는 기간제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윤리를 가르쳤을 그가 법정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아내를 깎아내리는 비열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정황 앞에서 홍석준 씨의 유책 사유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명인의 자제라는 이유로 특혜를 바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채 항소라는 이름의 시간 끌기를 계속하는 홍석준 씨의 행보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며느리 A씨는 이제 이 법적 공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미친 사람들의 가족이라는 낙인으로부터 구출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선 결정적인 계기는 법정도 SNS 폭로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2026년 4월 1일 방영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조갑경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안은 아들의 불륜과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풍비박산이 났고 며느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5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갑경 씨는 그 방송에 출연해 아무 일 없다는 듯 활짝 웃으며 입담을 과시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 아이의 할머니이자 도덕적 책임을 통감해야 할 공인의 자세인가 하는 의문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그녀의 유쾌한 모습은 평소라면 역시 조갑경이라는 찬사를 받았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선 잔혹한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A씨는 당시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으로 아이의 분유값조차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인 조갑경 씨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자신의 근황을 전하며 웃음을 팔고 있었던 것이죠. 대중은 물었습니다. 과연 저 웃음 뒤에 며느리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웠던 차가운 시선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은 마비되었습니다. 뻔뻔함의 극치다. 가족의 비극을 뒤로하고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느냐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조갑경 씨 측은 사전에 녹화된 분량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내놓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중이 분노하는 지점은 녹화 시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이 공론화되고 며느리의 절규가 세상에 알려진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자숙이나 편집 요청조차 없이 그대로 방송을 내보낸 그 오만함에 있습니다. 홍서범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건 초기부터 침묵으로 일관하며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야구장을 찾는 등 여유로운 일상을 SNS에 공유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피해자인 며느리에게는 거대한 벽이자 2차 가해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잘 산다. 잘래. 너 하나가 떠든다고 우리 가문의 명성이 무너질 것 같으냐. 는 무언의 압박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이들의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입니다. 부부 사이에 에피소드로 치부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상대방을 통제하고 깎아내리는 가스라이팅의 전조가 아니었냐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며느리 A씨가 느꼈을 소외감과 공포는 단순히 아들의 외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시부모의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덮으려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 무력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조갑경 씨의 라디오스타 출연은 그 시스템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더 이상 그들의 웃음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 웃음은 누군가의 눈물을 짓밟고 피어난 가짜 꽃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폭풍의 눈 한복판에서 줄곧 침묵을 지키던 아들 홍석준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말들은 진심 어린 사죄를 기다리던 대중의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홍석준 씨는 최근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아내의 폭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과장되었으며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그는 외도 의혹에 대해 단순한 직장 동료와의 친분이었을 뿐이라며 법원에 1심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그의 변명 중 가장 공분을 산 대목은 바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홍석준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미리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를 위해 지출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을 법적 절차라는 방패 뒤에 숨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시청자들은 그의 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홍석준 씨는 며느리 A씨가 주장한 미친 사람 만들기, 즉 가스라이팅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내의 결벽증적인 집착과 감정 기복이 심해 가족 모두가 힘들었다며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했습니다. 부모님인 홍서범 조갑경 씨가 며느리를 걱정해서 한 조언들이 폭로 과정에서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이미 법원에서 불륜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성격 이상자로 몰아세우는 그의 태도는 며느리 A씨가 그토록 절규했던 2차 가해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홍석준 씨의 이러한 뒤늦은 입장 표명은 오히려 분란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자신의 사회적 평판과 경제적 손실을 막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부모의 유명세 뒤에 숨어 침묵하다가 비난의 화살이 거세지자 내놓은 변명이 결국 아내 탓이라는 점은 그가 얼마나 미성숙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침묵은 때로 금이 될 수 있지만 잘못을 저지른 자의 침묵은 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나온 뒤늦은 변명이 남을 탓하는 비겁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대중이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홍석준 씨가 지키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문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안위입니까? 확실한 것은 그가 변명을 늘어놓는 이 순간에도 그의 아이는 아버지가 외면한 차가운 현실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 가족이 어떻게 도덕적 파산에 이르렀는지를 뼈아픈 시선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륜이나 고부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책임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어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며 며느리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웠던 그들의 행위는 결국 자신들이 쌓아 올린 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 그리고 아들 홍석준 씨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방송에서의 웃음이나 법리적인 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피해자와 자신의 혈육인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진심 어린 사죄를 구하는 일이며 마땅히 지불해야 할 양육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대중은 더 이상 어리석지 않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는 유쾌한 모습이 가식임을 알게 된 순간 그들에게 돌아갈 것은 싸늘한 외면뿐입니다. 며느리 A씨가 바랐던 것은 거창한 승리가 아니라 그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과 아이의 미래를 위한 책임감 있는 태도였을 것입니다. 진실을 덮으려 할수록 그 진실은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들 가족은 이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연예계의 이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의가 바로 서고 더 이상 권력 앞에 눈물 짓는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